자, 그러면 오늘도 증시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험 탐정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58분 약 한 1분 남짓 증시 개장까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예상가가 좀 나왔죠. 약간을 넘어서는 플러스입니다. 코스닥은 1.38% 상승 예상, 코스피는 0.7% 이상 상승 예상이네요. 네. 예. 자, 오늘 뭐 요 정도로 시작해주면 굉장히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뒤에 금요일이니까. 또, 네, 좀 우리 편안하게 연휴를 좀 즐길 수 있게 증시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아쉬운 게 이제 아까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아마존이 시간에서 급등했다가 좀 아까 박정희 차장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빠졌죠. 근데 그 이유가 그 이번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사실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 이제 IR 하면서 그 4월달 좀 매출이 안 좋아? 좀 1분기보단 좀 줄 것 같다. 그런 멘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에 쫙 오르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핵심이니까. AWS죠. 네, 그거에 좀 실망이 좀 4월 수치 보니까 좀 뭐 기대 이해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존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존이요? 왜요? 이렇게 아마존 월급을 주식으로 받거든. 아마존. 월급을 주식으로도 좀 받는단 말이야. 네네네네. 아쉽다. 자, 시장 보죠. 네, 오늘 일단 이제 지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은 한 1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오늘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코스닥도 한 10포인트. 지금 지수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5.98포인트 올라서 0.64% 상승한 2,511 다시 2,500을 좀 넘어서 출발을 해줬고요. 코스닥 역시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9포인트 올라서 1.1% 급등 출발을 했고 859포인트 지금 기록하고 있고 상승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가 대부분 좀 반등하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주가가 좀 오르면서 강세 9만 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 좀 강한 기업들은 오늘 좀 모처럼 또 네이버도 한 1.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도 형제들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부터 다시 힘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한 에코프로가 7%. 근데 이동채 회장이 전환 사채를 소각한다고 어제 뭐 단독 보도가 나와가지고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러면.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물량 부담이 좀 해소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콜옵션을 뭐 행사를 안 하면서 그걸 소각한다고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그 콜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다 이동채 회장이 저거 뭐 엄청난 돈이니까 왜냐하면 그 전환 가격하고 지금 시가하고 괴리가 엄청 벌어졌잖아. 그 전환하면 뭐 팔아서 무조건 먹는 건데. 무조건 먹는 건데 그거를 내가 행사를 안 하겠다. 소각해버리겠다. 그게 한 3% 이상 되죠. 만약에 전환해서 물량화되면. 그러니까 물량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건 뭐 보는 거죠. 굉장히 그 대주주로서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거죠. 소식이네. 제일 나쁜 게 대주주가 그 전환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차익 생기는 거 아니야. 고점에서 블록딜 할 때가 제일 안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신풍지아 그랬지. 2년 전인가 저희가 방송할 때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블록딜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고점에서.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염려가 사라져버린 거죠. 아주 좋게.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기업들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오늘 하이닉스가 2%,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2% 이상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한솔케미칼이 3.5% 정도 올랐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한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좀 한국은 인터넷주들이 좀 약했는데 오늘은 인터넷 관련주들 강하고요. 넷마블도 1.4% 올라서 게임 업종도 좀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뭐 NC소프트까지 한 1% 이상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그 LG생활건강이 좀 한 2.7% 정도 또 하락을 좀 하고 있고, 현대로템 이제 방산주죠. 방산주가 오늘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각각 2%, 또 CS윈드가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또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도 한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기아도 1%.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이 오늘은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하고 인터넷, 뭐 IT 업종이 좀 강한 반면에 자동차 또 중국 소비주, 예, 이런 쪽하고 이제 방산 업종에 좀 약한 흐름으로 오늘 오전에 코스피는 좀 출발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가 이제 뭐 시총 1, 2등을 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코프로빔이 2.6%, 에코프로가 5%, 좀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LNF는 마이너스 0.3%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2%. 그래서 코스닥 오전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좋은 출발을 해줬는데 약간은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도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규모 있게 반등하는군요. 그 위메이드가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게임 중에 하나가 좀 굉장히 좀 흥행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기사를 잠깐 보니까 아마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아니에요, 저거? 낚시 게임? 낚시 게임은 아니고,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네요. 위메이드 게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아마 그래서 아마 12% 정도 지금. 나이트 크로우. 네, 맞습니다. 나이트 크로우. 그게 좀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고. MMORPG죠. 예.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대부시스터즈, 자이언트 스텝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RFHIC, 뭐 하나모트리얼즈, 또 JYP엔터가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SM도 1.6%. 여전히 뭐 꾸준하게 지금 엔터주들은 부침없이 강세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난티가 오늘 5.8% 빠지는데 아마 아난티는 그 주가 조작 거의 관련해 가지고. 아난티가? 그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거기 뭐 관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제가 어제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이제 말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어제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5%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얼핏 봐가지고 정확하게 좀 기억은 안 나네요. 보도가 나왔네요,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저기 그냥. 그래서 오늘 약간 뭐 소문 혹은 뭐 내부자의 그냥 증언 정도로 일단 나온 얘기인데 그 아난티의 그 이모 회장이 이제 이쪽에 큰 액수를 투자했다 뭐 이런 말을 들었다는 이제 아마 증언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아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사로 확인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뉴스가 좀 나와서 그거 오늘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난티가 5.8% 정도 빠지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마이너스 2%, 또 네이처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뭐 주가 조작 세력부터 골프레저 기업인 아난티그룹이 이중명 회장이 큰 액수를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요렇게 이제 동아일보에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도 단순한 피해자인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박셀바이오가 2% 정도 빠지고 있고, 메지온도 한 3%. 주요 좀 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이제 그 매물이 나오면서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오전에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그 상승 종목은 800개 정도 되고 하락은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약간 그 상승폭은 조금 축소가 되고 있다. 보시고, 그리고 뭐 코스닥을 이끄는 거는 역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인데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강세 흐름은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상승 반전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어제는 좀 굉장히 많은 매수를 좀 해줬는데 오늘 오전에는 2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됐고,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1,300억 정도 많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철강 업종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화학 업종,
그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운수 장비 이런 쪽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전기전자 위주입니다. 오늘도 370억 파는 와중에도 전기전자 업종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뭐 오늘도 역시 그냥 오전에는 거의 매도로 좀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KG 모빌리티가 상한가예요? 아니 거의 상한가인데 거래가,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네, 상장 유지. 이거 상장 유지 되게 돼 있죠. 네, 이거는. 어제 결정이 됐어요. 네. 야, KG 모빌리티, 저 KG 그룹 참 대단한다. 어? 경기 뭐라고 그랬지? 경기비료? 경기화학. 경기화학. 네. 네. 경기화학의 약자인데 이게 KG가 M&A에 관한은 정말 대박이야 대박. 네. 네? 쌍용차. 쌍용차뿐만 동부제철도 이걸 인수했거든. 동부제철 아주 안 네, 좋은데. 맞아요. 근데 그 동부제철이 저 인천에 땅도 있고 굉장히 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곽 회장이 곽재선 회장이죠. 참 M&A에 관한은 정말 대단하시네. 하여튼 상장 유지 결정으로 지금 2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냥 전기차 딱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키우면 좋겠어. 어쨌든 쌍용차가 얼마나 사연이 많은 데입니까? 여기저기 상하이 자동차에 네. 마인드라에 뭐 아우 기술 뺏겨. 그러니까. 좀 상처받아. 네. 노동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안 그래도 토레스라든지 토레스 반응이 좋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올 그 코란도 그것도 지금 옛날에 무소 끝내줬지. 그죠. 예. 그렇죠. 예, 무소에 대단했죠 그때. 아닌가? 코란도가 근데 또 토레스도 그렇고 전기차 버전도 지금 준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반응이 디자인이 또 나쁘지 않게 빠진 것 같아서 가성비 좋은 차로 지금 반응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예전에 쌍용차 보면 좀 아쉬웠던 게 디자인이 좀 아쉬웠거든요. 예전에 거기 인도 회사가 가져갔었죠 예전에. 마인드라. 네. 그 최악의 디자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로디우스 뽑거든요. 아 그거 정말 실패죠. 로디우스. 네, 그 저도 도대체 컨셉이 뭐냐? 장의사차야 뭐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건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운구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실용성은 매우 뛰어났으나 반응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뭐 꽤 디자인들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 토레스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네. 체어맨 시리즈도 좀 구렸어. 체어맨. 한때는 체어맨이 진짜 회장님 차로 가졌는데 그렇죠. 계속 회장님 그 체어맨이 보면 디자인이 계속 안 좋은 거야. 도저히 진짜 체어맨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체어맨이 이제 약간 부사장들이 많이 탔거든. 아 그래요? 에쿠스를 탈래니까 약간 그렇고 그리고 약간 근데 이게 제네시스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고 옛날에 부사장들이 많이 탔죠. 체어맨. 체어맨도 또 리무진은 진짜 엄청 긴데고. 여튼 근데 이제 체어맨 말고 이제는 다시 원래 이제 쌍용차가 그쪽이 전문이잖아요. SUV. SUV지. 그쪽 전문. 무서워. 렉스턴인가? 네, 렉스턴도 있었죠. 렉스턴 렉스턴 좋았지. 네, 렉스턴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소렌토랑 막 경쟁을 막 했는데 그때는 렉스턴이 오히려 렉스턴이 이겼을걸? 2000년대 초에 렉스턴이 더 이쁘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때. 일단 남성미가 있었지 차가. 렉스턴, 뭐 이렇게 좀 볼드한 이런. 그러니까 좋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주가 이런 걸 떠나서 쌍용자동차 정말 사연이 많은 회사인데 이번엔만큼은 진짜 좀 잘 돼가지고 세계로 좀 뻗어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왜? 아니 댓글에 그렇게 좋은데 왜 안 사냐고. 니들부터 사라고. 제가 체험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거 아주 굉장히 저희 좀 패부를 찌르는. 왜 안 사? 그렇게 좋으면 가성비 좋은데 중고차 평가를 조금 잘 못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뭐 회사가 위태하다고 그랬으니까 중고차는 당연히 안 되지. 저 AS 되나. 네. 자 봅시다. 네, 오늘 이제 업종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즘에 이제 한중 좀 정치적 갈등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오늘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뭐 오늘도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빅테크 효과죠. 오늘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오르면서 인터넷 대표주 상승률이 좋고
게임 업종도 오늘 위메이드 효과로 인해서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오늘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좀 게임주들 좀 보합권 이상에선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웹툰 관련주들도 물론 이제 일부 좀 빠지는 기업들도 있지만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좋다 보니까 한 1%대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컨텐츠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 업종도 뭐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이제 BDI 지수가 좀 오르면서 페노션이 한 1% 가까이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엔터주에선 오늘 하이브가 4% 가까이 또 급등을 하면서 하이브가 많이 올라요. 예, 지금 시총이 11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 그리고 JYP도 지금 이제 9만 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이제 3.2조 원 정도. JYP가? 예, 9만 원 넘어갔습니다. 박진영 씨도 조단이네 이제. JYP. 그 박진영 씨가 처음에 그 회사 만들 때 JYP 언젠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나중에 3조 되는 회사로 만들겠다. 됐네. 3조가 됐어요. 난 사람입니다,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지. 어마어마한 자기 관리도 하고. 이제 조금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가수들 소속 가수들 그 앞에 좀 JYP 요거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JYP 요거 좀 안 계속 저 무슨 저 선미 씨인가 뭐 이렇게 또 둘이 뭐 자꾸 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만 JYP에서 제일 저기 누구예요? 제일 큰 제일 많이 인기 있는 저 트와이스죠. 트와이스? 트와이스. 지금은 아니 여성은 그런데 이제 남자는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난리잖아요. 요 앞에 줄 섰던 그분들 기억하시죠? 그 스트레이키즈야. 네, 방황하는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스트레이. 스트리트 아니고 스트레이트 아니고요. 똑바로 아니고 길거리 아니고요. 스트레이. JYP.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들이 좀 강세에 이어지고 오늘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은 물론 이제 업종으로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오늘도 좀 안 좋은데 대성홀딩스가 아직 좀 여전히 폭락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2%인데 그래도 삼천리가 상승받는 현대도 플러스 7%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한가가 좀 끝나면서 좀 거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철강주들이 오늘은 조금 출발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주들 이제 주로 방산이 속해 있는데 이쪽도 최근에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지만 좀 일부 또 한미 정상회담도 끝나고 하면서 매물이 조금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사실 이제 어제는 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뭐 삼성 SDI, LG엔솔이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출발이 좋다가 이제 셀이 조금 밀리면서 약간 좀 그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각각 1%씩 빠지면서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주도했던 그런 이제 섹터들은 오늘 조금 약간 좀 슬로우하게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네요. IT, 뭐 엔터,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주로 컨텐츠 회사들이죠. 컨텐츠 회사들이 오늘은 좀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컨텐츠. 자, 그러면 리포트들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끝났는데 삼성증권의 황민성 유영근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우리 모두 가동률을 줄여 이제 감산합니다. 사실상 이제 감산 다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재고가 줄 때까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아마 하반기에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산을 해도 재고 안 줄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디램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2009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1년은 더 심했던 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160%가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업체들도 좀 많을 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2009년처럼 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때도 좀 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수요는 부진한 건 비슷한데 달라진 점은 감산이니까 2001년 경우를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2009년에 1년 후에 다시 이익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당시 2001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요번이 2023년
1분기인데 요게 이제 2009년과 좀 비슷하게 1년 뒤에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투자도 뭐 많이 줄인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삼성전자 메모리 투자는 작년과 유사하다고 발표는 했지만 장비 투자는 아마 40%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인프라 투자라든가 연구 개발은 오히려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4는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DDR5를 만약에 늘리게 되면 이게 좀 생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은 누가 잘하나 뭐 이런 좀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다 차세대 DDR5 원B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13나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최신 메모리 공정인데 이쪽을 이제 리더십을 좀 강조하고 있다. 근데 한국 업체들끼리 경쟁이니까 이건 좀 다행 아니냐. 예, 다른 나라보다. 그리고 지금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누가 뭐 딱히 앞선다라고 좀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클라우드 뭐 투자, 뭐 서버 투자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수요 회복 좀 되지 않을까. 오늘 인텔에서도 뭐 PC 업황에 대해서는 좀 바닥 얘기를 좀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R5만 봤을 때는 확실히 SK하이닉스가 좀 빨리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삼성전자 2분기 말 정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최대 지금 리스크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업황이 좀 빨리 돌아야 되겠죠. 이 자금 부족 문제가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이고 그리고 삼성이 그런 면에선 좀 이번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워낙 좀 자금력이 앞서니까요. 그리고 수요는 정말 하반기에 좋아질까. 근데 이제 아직 뭐 서버 업체들 재고가 좀 높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 황민성 연구원님 의견은 결국 최근에 나온 MS의 뭐 클라우드 선방, 설비 투자 증가, 예, 그리고 하반기에 수요 안 좋으면 아마 더 적극적으로 감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좀 바닥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멘트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1B는 보니까 뭐 10나노급 5세대인데 그 미세공정 세대가 1X, 1Y, 1G, 1A, 1B 이 순으로 간대요. 네. 복잡하다 진짜 애들. 1C까지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B다음에 아마 C가 되겠죠. 네. 거기 이제 6세대쯤 될 것 같은데 그 개발되는 그 세대를 아마 나타내는 네 맞습니다. 그 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B. 파운드리는 뭐 10나노, 5나노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원 앞에 원자를 붙이고 나중에 0으로 바뀐대요. 네. 0A, 0B 뭐 이런 식으로도 기술 개발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 관계가 좀 너무 안 좋긴 한데 신한투자에서 이제 양호한 인바운드, 그러니까 너무 중국만 보지 말고 중국 외 입국자를 한번 좀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3월에 한국 방문 입국자가 지금 80만 명인데 이게 당연히 많이 늘었겠죠. 근데 중국과 일본을 좀 제외하고 봤더니 한 58만 명 정도. 그러니까 80만 명 중에 그 중국, 일본 제외한 게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좀 많이 오나 봐요. 19년 대비 수요 회복률이 미주가 97%나 될 정도로 또 구주도 82%.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입국을 해서 2019년을 거의 다 회복을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이게 아마 이제 한국에 대한 좀 관심 증가 아닌가. K-팝이나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이제 보면 이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저 강남이나 뭐저 그래요? 시내 가면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옛날에 동남아시아 사람들 위주, 중국 사람 위주였는데 한국이 좀 핫 플레이스가 돼가는 느낌상 여기가. 예. 특히 미국, 유럽 젊은 네. 사람들한테. 맞아요. 아주 재밌대요 한국이. 한국이? 네. 여기 그 더 현대도 이 관광 코스로 돼 있더라고요. 아. 네,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여기 외국인이 그래서 좀 많더라고요.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네. 불조선 맛을 한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막 유명한 그런 데도 가지만 다 덜 알려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인사동, 입소문 경복궁 이런 나면서 거 뭐 이제 SNS 좀... 타고 막 서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들 공유해가지고 네. 그런 좀 이제 3프로 스튜디오 하나 좀 넣어주면 안 되나? 관광 코스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해야 되니까. 따자하오. 어시쇼마.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중국 아니야? 중국이죠.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한다니까. 서양 사람들. 봉주루. 네, 봉주루. 진짜 핫하다는 거야 네. 한국이. 우리 K-팝 같은 거 드라마 이런 것들 영향 아니겠어? 네. 우리도 여기다가 그냥 K-팝 스타들 쫙 붙여놓을까요?
뭔진 모르지만 여기 오건영 강우석 안돼 이거는. 염승환 이사님 뭐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데 이거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냥 스트레이키즈, 뭐 엔믹스, BTS, 예, 블랙핑크 막 쫙 도배를 해놓고 뭐요 이렇게 막 들어오면 그때 이제 3%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업을 좀 하면 어떨까 싶네요. 자, 후킹하지 말랬잖아. 썸네일 이런 걸로 후킹하지 말고. 네. 리포트 다 봤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이제 5월 또 가정의 달이니까 인바운드 여행 또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정치적 교류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당연히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인데 중국만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중국, 일본을 제외해도 해외에서 오는 그 한국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조선사들이 다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흑자 발표가 드디어 나왔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17년 3분기에 흑자 내고 22개월 만에 영업 흑자를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래서 흑자를 냈고 일회성 요일들도 해소됐고 이번에 좀 이슈가 어쨌든 이제 이슈가 없는 게 이슈인 것 같아요. 항상 뭐 이렇게 일회성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좀 그러지 않아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이 성과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과거 4년 평균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신조선가가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흑자 다음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옛날과 다른 점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제 배를 만드는 업체들의 이 토크가 많이 차 있다 보니까 성과가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이 드디어 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육상에서는 전기차로 바뀌는데 바다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친환경이. 근데 그만큼 반대로 보면 성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어차피 여기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거기에 우위가 있을 것 같고 자율운항 쪽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이제 자율운항도 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 롱비치 항구가 컨테이너선 그 적체돼가지고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선박의 자율운항 효율화를 좀 결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또 한국이 앞서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패러다임을 봤을 때 좀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요즘에 우리가 환율이 외국인들이 오기 좋은 환율이라네요. 아 원화가 약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싼 맛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싼 맛. 아이고 뭐 싼 맛이 들어갑니까 이게? 아니 한국은 근데 유리한 환율. 싼지는 않을 거야.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환율 물가는 싸다고 비싸죠. 해서 예, 왔는데 아니 그렇지도 않다. 왜냐면 야 진짜로 점심을 먹으러 가면은 우리는 비싸다고 막 와 10,000원이나 된다 이렇게 되잖아. 네네. 근데 서양 사람, 미국 사람 입장에서 한 7불 몇십 전 되는 거잖아. 한 8불이라고 치고요. 네, 8불. 네, 8불 정도. 뉴욕 맨하탄에서 8불로 점심을 먹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8불 팁 줘야 돼, 팁 거의. 실제로. 뉴욕 맨하탄 저 햄버거 얼마예요? 그 맥도날드. 맥도날드 세트로 먹으면 한 10몇 불 나올 걸? 아 그래요? 네. 세트가 10. 좀 비싸긴 비싸네. 아니, 모르겠어. 정확한 건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맥도날드를 안 가봤어, 솔직히. 아 미국 간 버거킹은요? 거기도 안 갔어요? 버킹도 안 가봤지. 쉐키도 안 가고? 저기 가봤어요. 카츠라고 있어요. 카츠. 카츠? KARTZ인가? 그 돈가스 유명한 델리카테슨인데 주이시들이 하는. 거기 가서 먹으니까 뭐 한 사람당 거의 한 30불 나오던데. 그 5불은 팁은 먼저 줘야 돼 또 거기. 네, 거기 선팁이에요, 선팁? 선팁. 선팁이야. 그거 뭐야? 그 고기 자르는 애들한테 먼저 팁을 줘야지 잘 잘라주고. 아 거긴 저기 살라미 이런 거 있잖아. 살라미. 아 약간 좀 식육 식당 느낌이에요. 예전에 영화 중에 델리카테슨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렇지. 예,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 야 저기 있잖아. 북창동 순두부 먹으면 3만 원이래잖아. LA에서. 네. 나도 지난번에 북창동 순두부 먹었는데 진짜 그 정도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 물론 이제 동남아를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식당 가서 먹는 건 그래도 좀 싼 편인 것 같고 대신 마트 물가 이건 엄청 비싼 것 같아요. 마트? 네. 아니 우유 한 팩에 이게 한 3,000원씩 4,000원씩이에요. 1,000ml짜리 있죠? 그 비싼 건가? 아 이렇게 현실 감각이 아니 솔직히 난 우유가 비싸다는 생각은 평생 안 해봤어. 왜냐면 농부가 젖소를 길어. 젖소를 짜.
그걸 또 가공을 해. 팩에 담어. 유통 마진 있어. 그 몸에 좋은 우유를 뭐 1,000원, 1,500원에 먹는 게 그게 비싼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니 생젓이잖아 생젓. 생젓. 아니 이게 가공식품도 아니고 생젓인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걔 풀만 먹였는데 그렇게 막 젓 나오는데 그러면 공짜로 나오는 젓 돈 받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젖소를 무슨 풀만 먹입니까? 사료가 얼마나 아이 나 진짜. 아 나는 진짜 우유는 난 비싸다. 솔직히 내가 뭐 우유를 안 먹어서 그런지 우유 비싸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지금 우리나라 우유가. 아 그래? 예.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 예. 아 어디가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주스 비싼 나라 거의 없고 음료수 비싼 나라 거의 없어요. 뭐 야채 가격, 과일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 거의 없어요. 고기 가격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 대보세요. 고기는 좀 비싸긴 하루 비싸긴 비싸더라. 너무 비싸다니까요. 아 최근에 내가 저 강남에 뭐 단골 거 갔더니 와 7만 원대로 올랐더라. 8만 원짜리 8만 원대도 있더라고. 1인분에? 어. 1인분에 몇 그램? 120g. 120g 7만 원이고요. 아이고야. 이게 돈 씹어 먹는 게 낫겠다. 진짜로. 거기도 또 간바지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시가라고 써 있어요. 그래. 내가 상호는 얘기 안 했는데 와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먹다가 체할 뻔했다니까. 5만 원대였잖아 원래 5만 원대. 5만 8천 원. 네, 뭐. 막 5만 원대. 육자까지도 어떻게 했는데 7, 8 나오니까 어우 너무 비싸. 아 지금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야. 뭐 우유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김프로님 지금 경제 전문가 맞냐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사냐고 난립니다 지금. 우유 안 먹은 지 몇십 년 됐. 아 우유 먹어야 되는데 완전 식품인데. 120g 8만 원짜리 먹으니까 우유값 싸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 아이고야 형님 안 되겠다. 오늘로써 방송은 접으셔야 되겠습니다. 야 예전에 누구 국회의원 하나가 이렇게 저 버스비 얘기 잘못한 거랑 비슷한 그런 효과인데요 지금. 네. 아니 솔직히 나는 지금도 우유가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 젖소를 젖을 짜야죠. 지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쌀 게 뭐 있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신기한 일 젖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공깃밥 한 그릇 1,000원 괜찮아요? 아니 그 농부가 힘들게 농사져갖고 농약 1년 내내 농사졌는데 그래서 마음 다 소리가 한 공기에 1,000원이다 말이 돼 이게. 아이고야 형님 그만하소. 아씨 엊그제 또 계속 뭐 이렇게. 야 뭐 어렸을 때 그 힘들게 가난하게 살던 얘기 이거 다 지금 망가졌어요 지금 형님. 왜? 지금 귀족 얘기 나오고 있고요. 와 형님은 이제 보통 분들 옛날에 사실 그 솔직히 그런 추억 없나? 그 다른 집에 배달된 그 우유 한번 훔쳐 먹어봤던? 응? 아 이제 절도까지 가고 잠깐만요. 왜 그걸 왜 야 우유값 실수를 덮기 위해 절도로 가요. 아 남의 집 우유 그분들도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한 개 겨우 먹는 우유를 그거를 낼로 훔쳐갖고 4배를 채웠다. 아 요거는 글쎄요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구나. 아니 근데 우유가 그만 얘기해 우유. 상습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딱 한 번 먹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 집이 휴가 갔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잘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뭐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자 리포트도 우리가 다 본 거죠, 참. 네. 자 시장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까지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공소시효는 좀 지난 얘기, 옛날 얘기잖아요. 네. 아니 솔직히 정프로. 네? 그거 안 먹어봤나? 우유요? 병우유 그거? 저는 뭐 안 먹어봤어요. 서울우유.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저는 삼각 그 비닐 우유는 먹어봤습니다. 서울우유. 그리고 저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형님. 아 대전엔 뭐가? 대전에는 대전에 무슨 우유였지? 뭐 지방 우유가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대전은 여러분 대전 사람 맞아? 대전의 아들이라며. 야씨 무슨 대전? 형님 이런 걸로 지금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전의 아들이라면서 대전 우유도 몰라. 대전에 뭐 있었더라. 일단 비락 우유는 조금 나중에 제가 한 초등학교 중반쯤엔 비락이 이제 들어왔고. 비락은 대전 거 아니잖아. 대전 건 아닌데 비락이 나중에 들어왔고. 도트락 아니야 도트락? 도트락이 그쪽인데. 아 그래요? 도트락이 충청 쪽 아니야? 도트락. 도트락 전국 브랜드 아니에요? 빙그레 아니야 빙그레? 빙그레 우유 했나요? 우유 했나? 빙그레 우유도 있긴 있어요. 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빙그레 거잖아. 서주 우유는 맞아요. 바나나맛 우유가 바나나맛 우유가 흰 우유도 했나 좀 궁금해가지고. 살록 우유? 산록 우유 요거 맞나? 아니 미국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우유로 치는 게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예요. 그거 맛있죠. 항아리 그거. 아 그래요? 아니 내가 진짜 미국 교포를 제가 어디 등산 가다가 한번 사준 적이 있거든 지하철에서. 이 여자분이었는데 자기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바나나 안 들었다고 그랬더니 관계 없다는 거야. 바나나 안 들었다. 바나나 향이라고 얘기해줬거든. I don't care. 자기가 먹어본 우유 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압도적으로. 바나나 맛 우유가 어떻게 이런 우유가 있냐고. 그게 벌써 한 4, 50년 됐죠 이제. 뭐 바나나 맛 우유. 그럼 나온 지 그거 하나에 매출 한 2천억 하지 않나? 지금도 아마 꾸준히 팔릴 거예요. 편의점에서도 한 몇 년 동안은 제일 많이 팔린 단일 품목으로는 1등이었었는데 바나나 맛 우유. 야 맛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하여튼 그런 걸 잘 만들어요. 자 지금 증시 코스피는 0.5% 똑같이 올랐네. 0.52, 0.53. 뭐야? 코스닥이 아까 좀 더 올랐던 것 같은데. 코스닥도 0.53% 상승. 오늘부터 우유 먹어야 되겠다. 우유 저 IFC 가시면요. 뭐지 그 백양 아니 백미당인가? 백미당. 거기 우유 있더라고요. 비싸지. 한 병에 2,000원. 근데 좀 맛있어. 상하목장 그건 맛있지 않아? 상하목장. 그거 좀 괜찮아요. 맛있어요. 맞아요. 그거 맛있고 예전에 파스텔은 맛있었는데 파스텔가 예전 맛이 조금 안. 예전 맛. 얘기하면 또 예전 맛보다 더 좋아졌죠. 근데 저는 예전 맛을 더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예전 맛보다 더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좀 있고요. 아휴, 뭘 이렇게 방송하기 힘들지 진짜. 근데 낙농 내가 볼 땐 진짜 그렇게 비싸다고 못 느끼는데 우유는. 그러니까 뭐 사실 노력에 비해서 그럼. 따져 보면 사실 싼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왜냐면 이제 애들 맨날 하루에 막 2팩, 3팩씩 먹거든요. 아 그래? 애들 많이 먹잖아요 우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거 다 되려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우유값이.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절대적으로 비싼 거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안 비싸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충분히 더 비싸도 될 것 같은 수준의 소비 국가들이 훨씬 더 싼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독일 그런데 뭐 낙농이 좀 세긴 하지만 여튼 뭐 유럽에 우리보다 소득 수준 높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다 싸요 훨씬. 그러니까 너무 우리 우유값이 좀 비싼 거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유에 세금이 붙어 있으면 그거 좀 낮춰야 되겠다. 우유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단계가 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유통 단계가 좀 복잡하고. 그래?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그럼 그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젖속 일러서 우유 팔아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땅값 올라서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자 그러면 오늘은 내 덕분에 매일 유업이 플러스 반전했다는 거. 아이고 전국의 낙농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김프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참 아무 의미는 말로만 하는 이유. 왜? 응원 좋죠. 우리 김프로님 과연 오늘 이후 댓글 한번 쭉 보시면서 자아성찰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전국 낙농인 협동조합 이런 데서 또 뭐 전화 참 거잖아.
감사한 낙농인 분이 김프로님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는 훔쳐 드시지 말라고. 아니 훔쳐든 게 아니라 옆집에 휴가 갔으니까 그거 놔둬야 썩어요.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지? 그 집에 뭐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먹어 치워야 돼요.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어서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냥. 시간 너무 지났어요 형님. 지금 뒤에 SML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유 좋아하시죠? 저는 우유는 많이는 안 먹는 편이라. 또 유당불내증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유 먹다가 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토했어요? 네. 야, 그 귀한 우유를 안 맞더라고요 저는. 와, 우리 없어서 못 먹지 솔직히. 우리는 낙농업계랑은 안 맞네. 어떻게도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괜히 여쭤봤네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우유 안 드십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조심 들어가시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